네, 오늘은 창덕궁에 왔습니다. 어떤 답사가 될지 조금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국장문이고요. 예전에 이 지역에 또 많은 궁궐내 관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빈 터로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. 역시 궁궐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다 예쁜데요. 특히 이 봄, 가을, 꽃이 피는 봄하고 이 단풍이 지는 가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될 장소로 가도록 할 텐데요.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.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원래 여기는 안내원과 함께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정 코스를 자유관람으로 돌렸습니다. 그래서 조금 한적하게 이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고요. 후원은 짐작하시겠지만 왕의 정원입니다. 창덕궁 후원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자, 부용정 일대라고 부르는 창덕궁 후원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. 먼저 그 풍경을 잠깐 감상을 해보시죠. 짠. 먼저 봐야 될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정자 연못 요 귀퉁이에 보면은 보이시나요? 바로 물고기 조각이 있습니다. 이 물고기 조각은 아마도 여기에 살고 있는 잉어들 모습일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제가 온 곳이 바로 이 화려한 규장각으로 들어가는 정문에 해당하는 어수문입니다. 그 어수문 문설주에 보면은 잘 보시면 용 조각이 있습니다. 물고기와 용, 어변 성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고 하는데, 황하의 어느 공간에 가면은 이 잉어가 뛰어올라서 용이 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문을 등용문이라고 하는데요.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. 지금 여기서 보면은 건물 이름을 알려주는 현판이 보이지 않는데요. 지금 그 현판이 보이는 곳으로 왔는데 영화당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이 공간은 부용지 또는 부용정과 떨어진 공간이었고요. 이 건물 뒤로는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서 저 공간과 이 공간은 분리가 됐습니다. 여기 쭉 보면은 널찍한 마당이 있습니다. 과거 시험을 치렀던 장소죠. 창덕궁 후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국가의 인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주암루를 넘어가게 되면은 조그만 건축물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금마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면은 채색도 하지 않은 소박한 두 채의 건물을 만날 수 있고요. 이 건물을 의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효명세자가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.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북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물의 이름을 북두칠성에 의지한다 라는 의미로 의두합이라고 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다시 이제 금마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조각이 하나 나옵니다. 불로문입니다. 늙지 않는 문이죠. 불로문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지 않고 또 나이가 들더라도 얼굴에 표시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공간 같은 곳이 나왔는데요. 바로 애련정과 연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연못을 애련지라고도 부르는데요. 연꽃을 사랑한다. 연꽃은 성리학에서 군자를 상징하는 꽃이고요. 그 군자를 사랑한다는 뜻,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뜻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. 요 LNG 일대를 꾸몄던 왕은 숙종이라고 합니다. 창덕궁 후원은 어느 한 시기에 딱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임금들이 조금씩 관심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공간을 또 새롭게 만들고 또 어느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이 공간은 바로
연경당입니다. 그 연경당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.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긴 돌, 이제 괴석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이제 장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, 이 괴석 받침에 보면은 믿어지지 않지만 두꺼비라고 합니다. 두꺼비. 그 다음에 저 울퉁불퉁한 돌, 그 두 개를 연상을 하면은 대체로 옛날 사람들은 달, 항아공주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.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낱말이 신선. 그럼 신선이라는 존재는 길고 즐겁게 사는 존재.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겐 당신은 이제 신선이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심을 덜어놓고 편안하게 생각해라 라고 했을 것 같고요. 이 공간을 만든 인물도 바로 효명세자. 그런데 효명세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순조를 위해서 이 공간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들어서면은 이제 높은 문이 있는 사랑채, 그 다음에 낮은 문이 있는 안채로 구성되어서 여느 민가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민가는 99칸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연경당은 왕실에서 짓는 집이니까 그런 어떤 규제가 없었죠. 그래서 대략 지금은 120칸 정도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경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은 저 긴 건물이 바로 선향재,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는 곳, 그 다음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맞이하는 곳. 그런데 이 건물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녁의 빛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조선식 도르래가 걸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독특한 그런 어떤 외부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랑채에서 안채로 넘어가는 건물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. 보통 한옥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간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넓은, 그리고 또 활용도가 높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서울 한가운데서 이런 자연을 만날 수 있다, 이거는 거의 기적이죠, 기적. 와. 오. 저기 이제 두 채의 건물이 보이네요. 하나는 표무사, 그리고 하나는 존덕정. 예. 자, 여기 어리석음을 덜어낸다, 멀리한다 라는 뜻의 표무사인데요. 어리석은 줄 알면은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아마 이 건물을 지었겠지요. 이 건물의 특징은 밑에를 보시면, 건물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두 칸은 막혀 있고 한 칸은 뚫려 있습니다. 이 막혀 있는 공간은 온돌이었는데요. 약간 날씨가 추워도 여기 불을 떼고 머물 수 있는 곳, 그래서 또 여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바로 또 효명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. 이 옆에 있는 존덕정은 모양부터 독특합니다.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지붕인데요. 이 존덕정을 지을 때 복림대군, 나중에 효종이 되는 인물이죠. 그 복림대군이 여기에 이제 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건물은 밖에서 보는 모습도 화려하지만 안의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 놓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저 멀리 있는 편액에 보면은 정조 임금이 직접 쓴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. 관람정은 일단 바깥에서 보는 모양도 아주 독특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부채꼴, 말 그대로 지금 마룻바닥의 모습을 보면은 펼쳐놓은 부채의 모습과 똑같은데요.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네요. 관람정, 파초잎입니다. 파초잎. 그러니까 바나나 잎하고 비슷한 건데요. 신선들이 부채로 쓴다고 하는 그 이파리에다가 하얀 글씨로 관람정. 와, 이런 편액 보셨나요? 아마 우리나라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. 신선들이 살 것 같은 공간, 자, 여기서만은 정치, 세상 일 다 떨궈내고, 자,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곳, 관람정이었습니다. 생강나무며 진달래며 꽃이 이렇게 활짝 피니까 진짜 봄을 여기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충덕궁 후원 답사 잘 하셨나요?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
어쨌든 그 전에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창덕궁 후원을 한가롭게 걸어보신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